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머지 정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했었는데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빠르고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미리 써놓긴 했는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시면은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fx를 x-알파로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죠? 몫을 곱해주면 돼요. 더하기 나머지 우리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그냥 숫자 하나로 덜렁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항등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요거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잖아요. 그럼 요거는 항등식이다. x에 뭘 넣든지 간에 성립한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x에다가 우리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쵸? 뭐든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x에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렇죠. 알파죠. 우리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 밑줄 친 부분이 통째로 그냥 0이 돼 버리죠. 그쵸? 우리가 qx가 뭔진 몰라요.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x-알파 때문에 저 밑줄 친 부분이 그냥 통째로 0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런 얘기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x는 알파를 대입합시다. 양변에 x는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f알파는 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f알파는 r이다. 자, 뭐예요? 다시 쓰면은 r은 f 알파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그쵸. r이 의미하는 거는 나머지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아, 여기 몫은 모르지만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그냥 나머지가 되는구나. 이 주어진 다항식에 알파를 넣은 게 나머지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죠. 그랬을 때 그 x-알파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값을 fx에 대입을 한 거예요. 되셨나요? x-알파를 0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qx, 즉 몫을 구하지 않고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 예를 바로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항식 fx가 있다고 합시다. 다항식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어요. 요 다항식을 1차식 x-2로 나눈 나머지만 찾는다고 할게요. 몫이 아니라 나머지만 찾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위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도 일단 처음이니까 그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어진 fx라는 식 요거 x-2로 나누면은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다? 그쵸? x-2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을 대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이제 x에다 2를 대입한 값이니까 f2가 될 거고요. 요거는 계산하셔야죠. 요 값은 3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가지고 5인가요? 5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5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fx를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요 식을요 이번에는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요것도 사실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나머지 r이라고 해볼까요?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그쵸? 주어진 식 x 플러스 2 있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래서 fx, 다항식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요거 마이너스 8 되고요. 4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8에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 바로 나오게 되죠.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래요. 그냥 식 한번 써봅시다. 이 나머지 정리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몫이 나오고 플러스 나머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x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지금 밑줄 친 부분이 통째로 0이 되더라. 몫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나머지만 빠르게 구할 수 있더라 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나머지 정리는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2차식으로 나눈다, 3차식으로 나눈다 이럴 때는 나머지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머지 정리 적용할 수가 없고 딱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이게 바로 나머지를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제가 1차식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냥 1차식이 아니라 x-알파라는 형태의 1차식으로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차식 쓸 때는 ax 플러스 b라고 쓰지 않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ax 플러스 b인 경우 그걸로 나누면 뭐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팅은 똑같이 갈게요. 다항식 fx를요 이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눌 거예요. 이걸로 나눌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근데 보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1차식 ax 플러스 b라는 표현을 썼죠. 1차식. 이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이게 1차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이면 이거 1차식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에서 딱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는 뭐가 숨어있다?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자, fx는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이때도 몫이 있겠죠? 그리고 ax 플러스 b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거예요. 그쵸? 아까랑 형태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항등식이죠. 그쵸?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x값을 대입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x값을 대입할까를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한다. 몫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만 바로 구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몫이 있는 부분을 없애줘야 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몫이 지금 QX라고 있죠? 이 부분을 통째로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대입한다? AX 플러스 B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돼요. 어떤 값? AX 플러스 B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자, 그럼 이거 뭐예요?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이 값을 fx에다가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 r은요, f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다 라는 거죠. 그쵸?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 요거 기억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 나누는 1차식 있죠. 제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앞에랑 같거든요. 앞에도 x-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게 알파였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x 플러스 b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대입하는 거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x-알파로 나눌 때는 알파 대입하고 ax 더하기 b로 나눌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다항식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요거를 1차식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fx에다가. 그럼 우리가 찾는 나머지 얼마다? fx에 뭐 대입한다? 그쵸? 2x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요거는 뭐 대입을 해서 구하셔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2라는 거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좋겠죠. 네, 교과서 문제 3번. 여기가 아니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있는 예제 1번은 풀이도 나와 있고 얘랑 같은 문제, 숫자만 다른 같은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셨을 때 다항식 fx를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x-1로 나눈 나머지가 3? 그럼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쵸? f1은 3이라고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나머지 정리예요, 요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거고 x-1을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기 때문에 그걸 fx에 대입한 게 나머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쵸?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겠죠. 그게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봤더니 f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쵸? f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식 한번 써볼게요. fx를 x-1, x 플러스 3 이걸로 나눈대요. 그럼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 구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나머지 쓰실 때 r이라고 그냥 쓰면은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식 자체가 2차식이에요.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차수가 그렇죠. 1차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ax 플러스 b라고 쓰셔야지 돼요. 나머지가 상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1차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찾으려면은 a 값과 b 값만 찾으면 끝나요. 그쵸? 근데 마침 a, b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런데 우리가 찾은 식도 두 개입니다. 그런 문제가 풀리겠죠. 자, 첫 번째 fx에다 1 대입합시다. 그럼 f1은요. 자, 근데 여기 대입하시면은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통째로 0 되죠? x 1 대입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나머지에다가만 대입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에다가 대입해주시면은 x가 1일 때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값이 3이다. 두 번째,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되는데 역시나 x 플러스 3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0이 돼요. 그럼 나머지에만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거는 이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끝나요. 그쵸? a 더하기 b는 3이랑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를 연립하면 된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요. 4a는 8, 즉 a는 2라는 게 나오고 그럼 b는 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은 a, b가 아니라 나머지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뭐가 된다? a가 2고 b가 1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해주실 수 있겠죠? 제가 교과서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조금 생략을 했는데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저는 나머지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인수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정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은 이제 인수 정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왜 간단해지냐? 인수 정리라는 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 할 때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R은 F알파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나머지가 0일 때가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의 나머지 정리다. R은 0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자, 그럼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부분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플러스 0은. 자, 지워놓고 볼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봤더니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 나머지는 어쨌든 F알파였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F알파였죠? 그 F알파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나머지가 0일 때가 인수정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F알파가 0이죠. F알파가 0이면은 이 fx는 뭐예요? x-알파로 나눴을 때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반대로 fx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0이니까 f알파도 0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f알파가 0이면요 어떻게 돼요?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져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fx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된 형태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f알파는 당연히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괜찮다는 얘기. 요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요게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그쵸? f알파가 0이면은 저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돌고 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f알파가 0이면은 fx는 x-알파로 나눠 떨어지고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지면은 f알파는 나머지 당연히 0이 될 거다. 요거 두 가지 합친 내용이 바로 인수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머지가 0일 때의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인수정리에 관한 예도 조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이래요. 근데 요게 x-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시다.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의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a 값은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때 x-2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0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f2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 값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2a에 플러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내실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만 나오진 않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요게 x-1 곱하기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만드는 상수 a, b 값을 정하는 문제. 자,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수정리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수정리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을 상정을 합니다. 1차식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거 인수정리 바로 못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식 세워볼게요. fx가 x-1, x-2로 나눌 때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나누어 떨어지도록이니까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식이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요거 식을 딱 보니까 x에 1 대입하면은 f1은 0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x에 2 대입하면 즉 f2는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f1은 0이고 f2는 0이니까 대입하면은 AP 값 구할 수 있겠구나. 요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사실 이것도 인수정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식을 딱 보고 이제 읽읍시다. fx를 x-1로 나눈 몫이 얘죠. 이게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 인수정리 아닌가요? 따라서 뭐예요? f1은 0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석. 순서 조금 바꿔 쓸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x-1이랑 x-2 순서를 바꿔 씁시다. 자, 그렇다면은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x-1 qx고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인수정리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인수정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됐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A, B 미지수 두 개고요. 식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연립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F1은요. 대입 직접 하시면은 2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죠.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얘가 0이래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F2도요. 대입하시면은 16 더하기 4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것도 4A 더하기 B 더하기 18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4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거고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연립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연립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B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인수정리를 응용하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셨다면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안 풀고 넘어간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네, 좀 여러 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서 배운 것들, 특히 뭐 인수 정리로 할게요. 인수 정리에서 배운 것들을 가볍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수 정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나머지가 0일 때의 나머지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나머지 정리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에 f알파는 0이라는 그런 것들을 0이라는 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나면은 그냥 다른 문제를 풀다가도 뭐 f알파는 0, 뭐 이런 값이 나왔을 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항식 fx가 있다고 합시다.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런데 막 fa는 0이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첫 번째,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fx는 다항식의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나중에 인수분해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자, x는 a는요 뭐예요? 방정식, 갑자기 방정식 나오죠? fx는 0의 근이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시죠. 그쵸? 만약에 뭐 f2는 0이다 라고 하면은 2 넣었을 때 0 나오네? 그러면은 2는요 방정식의 fx는 0의 근이겠죠.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함수를 이용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함수 y는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쵸? 요게 어떤 점을 지나요? 점 a, 0을 지난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x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그쵸? fa는 0을 이렇게 함수값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함수가 점 a, 0을 지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 때 다항식 fx가 있고 fa는 0이란 조건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실전에서 많이 쓰게 될 내용이에요. 굉장히 약간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갑시다.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fx는 다 다항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다항식 fx라고 안 써도 지금 우리가 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서 나오는 fx 있죠? 그거 전부 다 다항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3번에서도 다항식 fx가 있고요. fa는 0이고 fb는 0이에요. fa랑 fb가 둘 다 0이다? 거기다가 ab는 다른 숫자예요. 이걸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를 넣어도 0이고 b를 넣어도 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요 x-a를 인수로 가져요. fa가 0이기 때문에 그쵸? 얘 때문에 fa는 0이기 때문에 fx는 x-a를 인수로 가집니다. 자, 그런데 뭘 또 인수로 가지냐? fb는 0이죠. fb는 0이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b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몫이 있겠죠. 나머지는 0일 테니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식을 바로바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핵심적으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A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왔다고? A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왔다? 아, 그럼 X-A가 들어있겠지. 마찬가지로 B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럼 X-B가 들어있겠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0이 아니라 이제 FA는 C고요. FB는 C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도 A랑 B랑 다른 수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근데 이거는 지금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c인 거죠. 그쵸? 나머지가 c입니다. c가 뭐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c예요. 자, 그럼 아까랑은 조금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이거 바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fx를 어떻게 해요? x-a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나머지가 c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fx를요 x-b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이것도 c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맞아 떨어지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사실상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같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자, x-a로 나눈 나머지가 c인 거 맞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x-b로 나눈 나머지도 c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식을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른 식으로 요거를 풀어드릴 텐데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FA는 C니까 FA-C는 0이겠죠. 마찬가지로 FB가 C니까 FB-C는 0이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거 위의 식이랑 똑같죠?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오고 B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이 간단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줍시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fx-c를 gx라고 합시다. fx에서 c 뺀 거를 g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fa-c는 어떻게 바뀌냐? g에다가 a를 넣은 걸로 바뀌죠. 요게 0이에요. 마찬가지 fb-c는요. g에 b 넣은 게 되고 그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번에서 다뤘던 거랑 정확히 같은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g에다가 a를 넣어도 0이고요. b를 넣어도 0이에요. 그러면은 gx에는 뭐가 들어있다? a 넣어도 0이란 얘기는 x-a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b를 넣었을 때 0이란 얘기는 x-b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몫은 모르지만 있겠고 나머지는 플러스 0이죠. 자, 이제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fx-c가 gx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gx는 fx-c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좌변이 뭐가 된다? 여기가 그냥 fx-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요거를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c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뭐가 됩니까? 좌변은 fx만 남겠고요. 우변에 이제 플러스 c가 붙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결과랑 정확히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다항식을 정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3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특히 인수 정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본 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심화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3번, 4번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쓰여요. 3번, 4번 진짜 많이 쓰이니까 꼭 저런 식으로 식 세우는 방법을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정리 30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립제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